네, 서정희 변호사와 함께 법보다 주먹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이가 어제 그저께 검찰 소환 받아서 나갔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근데 이거 저는 시지푸스가 생각나더라고. 시지푸스. 결국 근데 이거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예, 제대로 예측한 거예요. 어허, 시지푸스가 이제 누구냐면 네,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그 신들을 속이 가지고요. 네, 바위를 이제 그 올렸다가 올리면 또 내려와서 영원하게 그 형벌을 받는 네, 이게 시지푸스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도 이제 그 이번에 백현동이 끝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이게 영원하게 형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거 끝나면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이 있고 네, 이게 끝나면 이제 또 정자동의 판교 히튼 호텔 네, 계속 이 끝없이 형벌을 국민들을 속인 죄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채널에서 뭘 했냐면 네, 앞으로 이제 그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자 이런 데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1호가 어, 이재명이 돼야 된다. 어허, 이렇게 저 직격탄을 날려버렸죠. 네. 채널A에서. 예, 뭐 앞으로 이게 그 무한한 이게 그 형벌을 받을 것이고 예, 자기 말대로 이제 그 역사의 법정엔 시효가 없다. 과거의 모든 범죄까지 처벌받아야 된다 봅니다. 그 검찰에 소환돼서 가서 먼저 뭐 원고지 1,900장, 저 1,900장입니까? 한 15, 16분 될 겁니다. 예, 한 5, 6분? 예. 1,900장까지는 안 될 텐데. 예, 안 돼요. 예, 예. 그래요. 글자 그렇게. 예. 1,900자.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막상 검찰 질문에는 다 입장문으로 가름하겠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거 말 안 하는 거. 묵비권. 묵비권 행사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소환안 되는 날 오전에도 예. 오전에 법원 재판이 2개 있어가지고 오전에도 이제 그 예. 출석 장면을 제가 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녁에 모임도 제가 교대 쪽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밤 11시 다 돼서 10시 반. 예. 그때 또 그 검찰청을 제가 봤어요. 나올 때? 예. 예. 나오는 거는 못 봤고. 예. 그 장면 개딸들 있는. 예. 지금은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개딸들도 이제 그 이재명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그 숫자 보니까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이 말은 이제 그 전날 포스터까지 붙여가지고 시간하고 이제 장소 알려서 총력으로 동원했는데 100여 명밖에 없어요. 네. 옛날에 조국이 때는 그래도 몇만이 모였거든요. 어허. 100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재명이 출석할 때도 한 1,000명 가까이 모였잖아요. 이번에 그 100여 명이고 네. 저녁에 끝날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현근택 변호사를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현근택 있잖아. 예, 예. 술 한잔 먹고 술이 좀 취해가지고 제보 아는 체 하더라고. 네. 그 숫자를 살려보니까 똑같아요. 한 100여 명. 정말 이제 저는 개딸들도 이게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개딸들이 이재명이 손절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00여 명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원래 100여 명밖에 안 됐던 거 아니에요? 저번에는 이게 한 900여 명 왔잖아요. 저번에는. 근데 조국이는 몇만 명씩 왔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성명서 보니까 네. 원래 이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고요. 성명서는 이게 뭐 엄청나게 강하게 적어놨는데 네. 뭐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무능하고 이제 정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탄압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이 무능 감추려고 자기를 죽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요. 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에 몇 명 만나봐서 행정관. 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에도 몇 명 만나봤더니 네. 이 사람들이 다 걱정하더라고. 이재명이 전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이재명이 힘내가 좀 버텨야 되는데 그래요. 이재명이가 이게 당대표 해야만 우리가 이게 총선도 이기고 정권 재창출도 하는데 저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 네네. 진짜 여기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이가 살아있는 게 더 도움돼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뭐 하려고 이게 이재명을 일부러 죽입니까?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때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낙연 캠프가 대장동 비리를 처음 터뜨린 거예요.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 정권에서 시작된 그치. 그래요. 저는 윤석열 정권이 뭐 이재명이가 뭐가 무섭다고 이재명이는 역대 야당 대표 중에 최악이고 최약체인데 뭐가 무섭다고 이게 이재명을 죽입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백현동과 쌍방울을 병합해서 시기를 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예, 서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는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 비회계 중에 청구해달라. 네.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 9월달 정기국회까지 늦춘 게요. 이게 이재명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해 늦춘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이게 백현동하고 쌍방울을 묶어친다는 건 예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쌍방울 재판이 7월 25일 날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박찬대가 인정했잖아요. 박찬대가 이화영의 부인한테 전화한 거 인정했잖아요. 예. 자기는 뭐 이우일이라고 용인의 그 위원장 있잖아요. 전화 바꿔주고 우연히 통화했다는데 네. 아니 전화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가 이화영 부인을 해유해서 네. 재판을 개판치버리라. 끌자. 그래서 이게 7월 25일 재판도 부인이 난동 불이가 연기됐고 그다음 재판도 이게 그 민변의 김영태 변호사 가가지고 네. 난동 불이 가지고 이게 연기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8월 22일로 연기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재명 측하고 부인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9월 임시국회 정기국회로 네. 가도록 연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재판을 완전히 개판치 가지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오히려 정기국회까지 끌고 왔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기국회 가면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표결하는데 이재명이가 김남국이한테까지 편지 썼더라고. 그래요. 김남국이한테까지 이게 내 좀 살리달라 억울하니 이렇게 한 표 좀 던지달라. 이 말은 이제 그 정기국회만 무조건 표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까지 친전을 보내가지고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이가 결국 이 앞에서는 뭐 당당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게 편지 써가지고 네. 검찰이 정치 탄압이니까 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방탄해가지고 부결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회기 중에 그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네. 지금도 회기 중이잖아요. 임시회 네. 중이고. 네. 근데 임시회는 이제 그 중단하고 쪼개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됩니다. 네. 정기국회는 이게 헌법에 100일 동안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쪼개기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까지 이게 그 방탄하려고 시간을 끌어온 게 이재명 측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정기국회에 오면 무조건 이게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결할 때 이게 이재명이가 진심으로 영장실질심사 받을 생각이 있으면 네. 당론으로 이게 그 가결해달라 이렇게 의총해서 당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가 당당하게 나 판사 앞에 가서 받을 테니 통과시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게 이재명이 이럴 것 같아. 아니 윤석열 정권이 또 뭐 정치검찰이 내를 죽이려고 탄압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는 부결시켜달라고 지시한단 말이죠. 어허. 이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통과를 이게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 하는 짓이 네. 지금 이게 분명히 부결을 위해 총력 기울일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하고 친명계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저거를 또 부결시켜 놓으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 덤탱이를 쓰게 될 텐데 네. 수도권의 그 비명계나 반명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이재명 때문에 우리까지 죽어야 되냐 지금 뭐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 친명계 반명계가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결의를 안 하더라도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한 5, 60명만 이탈해버려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국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뭐 저번보다는 이제 그 찬성표가 조금 더 나올 걸로는 예상은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고민정이 같은 아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재명하고 총선 치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이게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어차피 친명은요. 네. 이재명이 죽으면 이게 자기도 뭐 총선이 뭐고 다 죽거든요. 네. 네. 이재명 계보가 몰락해 버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게 이재명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정청래라든지 장경태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자들이 이게 과연 찬성표를 던져줄까?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이게 당론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재명이가 뭐 찬성해달라고 확실하게 뭐 하거나 네. 이런 게 아니고 이상은 저는 표결로 가서는 장담하기 쉽지 않다. 물론 이게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그만큼 이게 그 친 이재명 궤도요 네. 상당히 그 똥돌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 열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표결을 해서 그게 이제 가결이 되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 그날로 이제 실질 영장 심사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한 판인데 부결이 되면 이제 방탄 내려놓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백일하에 국민 앞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까 부결될까에 따라서 양상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찌 됐든 검찰이 영장 청구는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보통 정치인이 그 정도 거짓말하면 네. 지탄을 받아가기 정치 못하는데 네. 이재명에게 워낙 검은 정치인이잖아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이번에 그 뭐 불체포했던 거 포기하겠다는 것도 이게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네. 이런 게 워낙 국민들 의혹이 많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한 번 더 거짓말해도 개딸들은 어차피 이재명만 지지할 거 아닙니까? 네. 개딸들은. 그리고 이게 우리 우파는 근데 그 이재명이 저놈은 원래 거짓말쟁이다. 근데 그 개딸이 한 200명도 안 된다면서. 물론 그날 온 사람은 그런데 따라서 이게 그 한 번 더 거짓말한다 해서 뭐 그렇게 이재명이가 뭐 특별하게 타격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게 뻔뻔하게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알겠어요. 이렇게 뭐 벌써 번복하고 있죠.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이재명이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송영길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영길이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그 소환된 날 예. 그날 이제 그 압수수색이 두 군데 더 들어갔거든요. 하나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김용이 있잖아요. 김용이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다가 들통났죠. 예. 그때 그 핸드폰에 그 일정 이게 이제 그 차량 통행 기록하고 컴퓨터 이제 그 텔레그램 다운받은 거 이것 때문에 그 알리바이를 조작한 게 발각됐잖아요. 네. 요걸 이게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 네. 김용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날 이재명 소환되는 날 송영길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대준 사람이 기업가가 있어요. 네. 송영길이가 이제 그 경선하면서 밥을 먹으면 밥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걸 이게 쪼개기로 대납을 해준 요 기업인이 압수수색 그때 다 드러난 거죠. 거기에 이제 그 기업인이 와토스 코리아입니다. 와토스 코리아. 네. 코스닥의 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요? 큰 기업이에요. 주가가 한 5천 원 정도 합니다. 와토스 코리아. 네. 이 사장이 이제 이게 어떤 회사냐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뭐 변기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부품 같은 걸 만드는 코스닥의 상장 기업인데 네. 이게 이제 대표이사가 송공석 씨입니다. 송공석. 그다음에 그 송태양, 송태광 세 명이 공동 대표인데 이분이 이제 여산 송 씨입니다. 송영길하고 같은 게 여산 송 씨고 네. 그다음에 그 고향이 이제 그 고흥이에요. 네. 전라도 고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인터넷 치가지고요. 네. 송영길 관련주 테마주 치면 1번으로 노는 게 와토스 코리아입니다. 여기서 이게 밥값을 대납 쪼개기 이게 여의도 식당을 전수조사했거든요. 여의도 식당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압수수색이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그 아마 소환 조사 이 회장의 개인 집 그다음에 본사 그다음에 인천의 지사까지 그날 이제 압수수색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도 이게 그 정치자금법이나 상당히 그 큰 걸로 비화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그 돈을 줬다는 윤관석이는 이제 구속돼 있고 예. 돈을 받았다고 지금 자백한 자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윤관석이가 돈을 줬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돈을 줬다고 추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이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언제 수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금 송영길이 관련해 가지고 네. 70군데를 압수수색했어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거든요. 네. 2부 김영철 부장검사인데 70군데 압수수색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송영길에 대한 외곽적인 모든 자금줄을 수사하고 있어요. 네. 요걸 이게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그 의원들하고 송영길을 마지막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송영길의 혐의가 돈봉투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그 얌전한 고양이라고 제가 옛날에 전인호 씨 네. 컨설팅 업체거든요. 얌전한 고양이. 예. 여기에 그 송영길이가 컨설팅한 9,240만 원을 먹사연이 대납을 했다. 네. 먹사연. 이것도 이게 혐의가 이제 구체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먹사연이 컨설팅비 대납을 한 거,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여수상공회의소 네. 박용화 회장이요. 네. 네. 상공회의소 돈 8천만 원 하고요. 네. 개인 돈 2억 5천만 원, 3억 3천을 후원했다. 이게 또 나옵니다. 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증거인멸 교사 컴퓨터 폰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식당에 그 대납한 와토스 코리아 대납한 거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송영길 혐의가 지금 이게 한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요걸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지간 다음에 네. 다음에 이제 그 20명 현역 의원들 소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송영길까지 영장 치면 어느 정도 의 수사가 마무리될 거고 지금 이게 그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더 급하잖아요. 일단 이게 이재명부터 좀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아마 나머지 현역 의원들 부르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보다 이재명이한테 구속영장이 먼저 청구될 거다. 그처럼 그래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20명 다 부르고 막 덜수신하면 이게 이재명 또 잡아야 했는데도 지장 있죠. 어허. 먼저 이게 이재명부터 잡고 그다음에 그 20명. 그래서 지금 외곽을 70군데를 압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이게 이제 송영길이 지금 이재명이 송영길이 다뤘잖아요. 예. 이재명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당 대표고, 예. 송영길이는 그 직전 대표고. 예. 거기에 이제 뭐 이해찬이 추미애도 지금 저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것들이 다 저 대표들을 지낸 거예요? 지금 이제 예. 그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바로 전직 대표 리스크 아닙니까? 조선일보 이거 기사가요. 네. 전직 대표가 이제 그 뭐 비대위 이런 거 잠깐 빼고요. 보면 이게 크게 보면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그다음에 이낙연, 그다음에 송영길, 이재명. 요게 순서입니다. 아하. 문추, 이이, 송이. 이게 제가 이름이 자꾸 순서가 헷갈려 가지고 적어온 게 요 순서예요. 예. 아마 이제 그 문재인은 뭐 그 총선 이후로 아마 이게 미루질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 이낙연이는 뭐 역시 이제 그 옵티머스 있잖아요. 그 대납한 거 그때 정무실장이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네. 이낙연은 이제 그 혐의가 있긴 한데 아직 본격 수사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바로 지금 수사 가장 임박한 게 추미애입니다. 그게 이제 신문 기사 나오는 거죠. 아. 추미애가 이제 그 소환이 임박했다. 예. 왜냐하면 이게 4월달에 이제 그 대위 있잖아, 김모 대위. 네. 이분을 이게 3일 동안 연속 불러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아, 따라서 저기 이제 그 추미애 소환이 임박했다. 아들 그 휴가 특혜 그 사건. 예. 예.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찬도 이게 쌍방울에 3천만 원씩 2년 7억 받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이게 그 이번에 그 김영태 변호사 있잖아. 네. 변호사가 이게 의견서 내면서 오히려 이게 자백을 해버렸거든요. 그때 김성태가 이해찬이 도와준 거 폭로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이재명한테 보고한 것처럼 김성태가 해유 협박한 것처럼 거기에 의견서를 냈잖아요. 김영태 변호사가. 거기에도 이해찬이한테 지원해 준 게 노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지금 추미애가 가장 임박했고 이해찬 조사도에 들어갔다. 이런 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 추미애만 보면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추미애 건은 이게 간단합니다. 딱 2명만 생각하면 돼요. 그때 그 추미애 거기에 그 부대에 허가해주는 직속 반장 있잖아요. 네. 직속 상사가 이제 이모 상사입니다. 네. 이모 상사. 예. 이분이요. 이분하고 이제 그 고위에 이제 그 지원 장교 김모 대위 요 2명만 물어보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새로운 이제 조사한 게 이모 상사가요. 그 컴퓨터에 그때 그 연대 통합행정 업무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이 네. 이모 상사가 입력을 해놨어. 뭐라고 해놨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네.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해라. 부모가 이게 민원을 넣었다고 입력을 해놔버렸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1차, 2차 병가만 허가해주고 이게 1차, 2차
하고 개인 휴가 내고 안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탈행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연가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진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네. 이 말은 이모 상사가 개인 휴가를 연장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김모 대위라는 분도 옛날에도 4번 나가서 3번 일관되게 했고 이번에도 김모 대위가 4월 달에 나가서 뭐라 했냐. 본인이 전화 받은 거 추미애 보장하는데 전화 받은 거는 2017년 6월 25일이고 그 휴가 개인 휴가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무단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가 25일이에요. 이미 24일이 지났어요. 보장을 하고 통화한 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구두로 승인한 적이 없다. 6월 21일 날. 근데 옛날에 김관장이가 무혐의할 때는 마치 이게 구두로 연장 개인 휴가를 구두로 해준 것처럼 해가 무혐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모 대위가 내가 처음 보좌관하고 포렌식 해가 보니까 6월 25일이 통한데 21일 어떻게 구두 승인하냐? 네. 나는 여기 승인해 준 적이 없다. 이걸 분명하게 이번에 진술했어요. 네. 따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그 탈행이 맞고 사후에 수습하려고 추미애가 보좌관한테 번호 줘가지고 대위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마하려고 하다가 그때 동부지검의 김관정 검사장이 덮어버린 거죠. 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대검에서 지휘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빼도 막도 못하는 군무이탈 탈행이다. 지금 여기 추미애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 재기 수사라 그럽니까? 다시 수사라는 그렇습니다. 거? 검찰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잘못됐다 생각해서 다시 수사라고 지금 해서 이제 추미애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요. 예. 하나 더 이게 권익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재해석을 했어요. 권익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아들 뭐 부인 수사 있잖아요. 이런 게 과연 이해 충돌이 되는가? 네. 이게 문제될 수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인데 부인이 수사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해 충돌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해석이 엇갈렸잖아요. 네. 옛날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국 사건 때 이해 충돌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현입니다. 전현이 네. 이 위원장이 추미애 사건 때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때 실무자는 아니 추미애가 장관이고 아들이 수사받고 있으면 이해 충돌 아니냐. 실무자가 한 걸 전현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해 충돌이 안 된다고 자기가 압력녀가 했다니까요. 네. 이게 완전히 전현희도 처벌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위원장이 김홍일 검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김홍일. 이분이 다시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거죠. 예를 들어 가족이 수사받고 있을 때 만약에 그 가족이 뭐 장관이나 이러면 이거는 이해 충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네. 다 보냈거든요. 예. 따라서는 추미애와 관련해서는 전현이 이자도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압력 낸 거 이것도 이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낸자들 이름을 쭉 부르니까 문재인이부터 해서 예. 누구라고요?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런 것들만 대표를 하지?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더불어 범죄당인지 전부 이게 범죄당인지 대표들이 예. 다 이게 지금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다니까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이해찬이를 보면요. 참 인물들 이해찬이도 없네. 그 혐의가요.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언뜻 봐도 한 4개 정도 돼요. 네. 이해찬이 혐의가 뭐냐? 네. 아까 이제 제가 쌍방울에 그 김성태 회장이 그 3천만 원씩가 2년간 주가지고 여의도에 그 진미 8억 원 있잖아요. 네. 진미 8억 원 방 4개 얻은 거. 이 이제 그 혐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자금 추적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2년 동안 받은 게 문제는 이게 이해찬이가 당대표 할 때도 받은 게 일부 있습니다. 네. 퇴임 후에도 받았고. 그럼 이게 정치 자금이나 문제되는 거죠.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찬이가 원래 그 신림동의 광장서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망했죠. 그 서점이. 책방 장사했었지. 예. 그래서 이제 광장 포럼이고 요걸 이어받으니까 민주 광장 포럼. 요게 이재명 조직이거든요. 광장이 들어갑니다. 예. 민주하고 섞어버린 거죠. 요런 데 그 광장 민주평화 광장 포럼 있잖아요. 요 운영비를 갖다가 또 이게 다 대줬다고 김성태 회장이 다 이게 폭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안부수시 있잖아요. 네. 안부수시가 이제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한 몇십 명 운동 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 운동하다가 다 걸렸거든요. 네. 그것도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게 왜 대전이나
이런 세종 이런 쪽인가? 이것도 이해찬이하고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쪽도 수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해찬이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이화영을 내세워놨다가 자기가 이제 이거 회장이거든요. 근데 쌍방울 카드로 기기 사고 온갖 다 산 거예요. 야, 이게 꼭 배소연이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쌍방울 카드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뭐 있잖아. 기물 네. 뭐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네. 이런 거 돈 투자 있잖아요. 이런 게 받은 것도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그 외에도 5번째 이해찬이가 또 이게 중국 갔잖아요. 예. 그때 뭐 환영합니다 하면서 쌍방울 공장에 플랜카드 있죠. 이 비용을 전부 또 쌍방울이 다 대줬다는 거예요. 아하. 그때는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이건 명백하게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비용으로 가면. 지금 이게 제가 언뜻 봐도 이해찬의 혐의가 한 5개는 돼요. 네. 그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해찬하고 추미애는 수사가 임박했고 이미 이해찬에 대해서는 김영태 변호사 의견서에도 상당히 김성태가 이해찬 비리 부른 거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 제가 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이제 특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가석방으로 7년형을 받고 5년 8개월을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살았죠. 예. 우리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주 전투력 강했던 이우현이라는 예, 의원이 있습니다. 재선 의원이었는데 뭐 좌파들이 아주 진짜 막 껄끄러워했어요. 워낙 싸움을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표적이 돼갖고서 감옥에 가서 7년형을 받고 5년 8개월 살고 이제 나왔어요. 네. 나와서 어제 잠깐 저를 만나러 와서 만났는데 이제 무슨 얘기 중에 그랬어요. 교도소에서 감옥을 사는데 여기 보니까 이병기 전 비서실장 있고, 예? 저기 보니까 무슨 김기춘 실장이 있고, 뭐 막 이래가지고 뭐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때 주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감옥 동기고 뭐 서로가 건강 잘 챙겨야 된다고 막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도소는 원래 그렇게 감옥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또 각별한 그 정이 오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도대체 문재인 종북 주사파 문재인이 저것이 완전히 도륙을 냈었구나. 박근혜 정부를. 그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것들 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줍시다.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이재명. 예. 그리고 뭐 이것들이겠어요? 거기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문재인 정권에 뭐 했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들 다 사법 처리 대상이거든. 예. 그러면 감옥에 가면 이것들 동창하겠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양산에서 국회의원들 부르지 말고 그냥 감옥에서 다 국가에서 무료 급식 해주잖아요. 거기서 지그들끼리 모여갖고서 맨날 MT도 하고 하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 면면들을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급식보다 이재명이 좋아하는 용어로 기본급식이라는 표를 좋아하는 기본급식. 이자가 이게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기본 별의별 꺼내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항상 기본 양심이 있으라 임마. 이재명 기본 양심이 좀 있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급식은 해줘야 되겠죠. 최소한의 반찬 4개 하고요. 요즘 1개 더 주는가 봐요. 아, 그래요? 반찬 4개 하고. 일식 3찬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일식 이게 4찬이에요? 서비스인지. 아이고, 좋아졌네. 그다음에 국하고 하면 이렇게 기본급식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에 가겠습니다. 김관진 장군에 대한 고등법원의 실형 판결이 있었어요. 예. 이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관진 장군이 네. 지금 이제 대충
예상은 저는 했던 게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의 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판사가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과거의 고등법원에서 네.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게 2년 4개월을 때린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 갔는데 또 이게 김명수 대법원에서 일부 극히 일부 있잖아요. 네네. 직권남용 요거 일부만 무죄를 하고 나머지는 이게 유죄를 거의 확정시켜 놨던 거죠. 이래가 이게 파기환송이 되니까 예. 지금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대법원을 거쳐온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일부만 직권남용 무죄를 하고 나머지는 이게 유죄 취지를 확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개월만 깎아가지고 2년의 실형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판사 김우진이가 주심이고 이번 판사는 박병곤이하고는 좀 틀려요. 박병곤이는 완전히 진짜 그거는 약간 이게 문제가 판사들 사이에서도 좀 제가 표현이 좀 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예. 판사들 사이에서도 특이하다. 이런 게 정치 판사였거든요. 박병곤이는. 근데 이 김우진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미 대법원을 거쳐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예. 어쩔 수 없는 면이 일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 과거의 고등법원과 김명수 대법원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 이래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을 이제 징역 2년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2년 4개월이었는데 4개월을 깎아주고 2년을 때리면서 그 도주 우려가 없어서 법정 구속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후에 재판 절차가 또 남아 있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이제 또 이제 상고하니까 또 대법원에 예, 또 지금 고등법원이니까 파기환송 후에 그럼 이게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대법원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일부만 무죄로 파기하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법원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김명수 때 얘기고 예. 이제 김명수가 이제 곧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 한번 자기들이 내린 판결을 네. 사람이 바뀐데도 예. 기관이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게 번복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제 식당 갔는데 그 옆방에 김관지 장관님이 오셨어요. 예. 제가 이제 이불로 아는 체를 안 했어요. 예. 보통 같으면 문 열고 인사할 텐데 예. 어제 기분이 안 좋은 날이잖아요. 저도 이게 그 옆방에 있었어요. 식당에. 그런데 그 지금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는 뭐냐? 네.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아마 이게 기각이 될 겁니다. 기각이 되면 이게 한 2, 3일 내에 법정 구속을 할 거예요. 저번 남은 기간을.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때 바로 이게 특별 사면권이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이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거는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게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만약에 법정 구속으로 갈 것 같으면 사면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지금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네. 이 혐의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게 기존의 고등법원 대법원이 확정해놓은 혐의거든요. 네. 어제 넣었지만 네. 뭐냐면 이게 사이버 사령부에 2012년부터 13년 2년 동안이에요. 2012년 13년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중에 네. 정확하게 한 8,800개입니다. 9,000여 개라고 언론돼 있잖아요. 네. 이 8,800개가 정치적인 댓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그래서 제가 여기 옛날에 제가 박사님 방송한 거 조회수 막 100만 놓은 것도 있고 막 많이 놓은 거 있잖아. 찾아보니까 댓글이 막 5,000개, 6,000개도 있어요. 네. 우리 그 유튜브 하나의 댓글이 5,000개도 있다니까. 근데 2년 동안에 그 사이버 사령부 전체 댓글 중에 8,800개가 정치성을 띠고 있다 해서 이걸 네. 이게 정치 개입이라고 지시했겠느냐고.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내린 유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거고. 예. 그러나 일단 대법원 상고는 안 할 수가 없죠. 예. 하고 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하고 나서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한데 2년형을 받았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특사라도 예. 꼭 뭐 8.15다 3.1절이다 기다리지 말고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1년 내내 언제든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원포인트 사면이라도 해서 지금 국방 그 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법을 제시해 주신 거네요. 그 전에 이번에 고등법원이 좀 아쉬운 게 안 받아준 게 네.
이 군형법 이런 게 위헌성이 좀 있어요. 네. 헌재에다가 이게 위헌 심판 제체 이런 걸 안 받아주더라고. 뭐냐면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이가 검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예편회가 그때 글도 올리고 막 했잖아요. 그래요. 민간인의 장관은 지금 이게 대장까지는 현역이죠. 대장까지는. 네. 근데 예편하고 그다음 민간인으로서 이게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문민 통제 아닙니까? 군 정권, 군령권을 다 이게 대통령, 국방부 장관 통해서 네. 일어나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군형법의 정치 개입으로 국방부 장관을 처벌한다는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거는 이게 헌재에서 좀 받아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놉니까? 만약에 드루킹은요 8,400만 개입니다. 근데 이게 8,800개예요. 네. 8,800개. 그거는 8,400만 개고 아니 장관이 정치 개입이라고 지시했는데 그 사이버 사령부 전체가 8,800개밖에 네. 안 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이제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제 바로 수감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 형기를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김관인 장관한테 요 사안 관련해서 남은 형기는 얼마 정도 돼요? 거의 다죠. 그때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며칠 만에 풀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법은 이제 대통령 사면권 예, 그렇습니다. 밖에 없다. 예. 일단 대법원이 판결을 완전히 번복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짧게. 배소연 예. 아까 박사님 잠깐 했는데 예. 그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그거 마지막 짧게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이제 그때 공익 신고자 네. 7급 있잖아요. 네. 이분이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이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김태우 수사관도 힘들지 않았을까. 음. 공익 신고하면 이게 우리 패가 망신합니다. 전부 이게 따돌림 당하고 온갖 자기도 이게 뭐 대리운전 얼마나 힘들게 있었다고 지금 폭로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공익신고 보면 이게 제가 법인카드 사용은 처음부터 이게 주범이 이재명이다. 이걸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쓰면 이게 이제 그 횡령이면서 국고 손실이거든요. 네. 근데 국고 손실은 회계 책임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회계 책임자가 경기도지사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리고 그때 여러 개 부처에 한 7, 8개 부처에 예산을 끌어쓰고요. 네. 전부 이게 허위로 회의한 것처럼 꾸미놨잖아요. 예. 따라서 모든 게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주범이고 국고 손실은 금액이요. 금액인데 그 3억만 넘어가도 징역 3년 이상이고 네. 금액이 5억만 넘으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5년 이상 무기징역. 근데 배소연이가 한 이게 국고 손실이 5억 5천이 영장이에요. 5억 5천. 카드 쓴 게 3억 2억 5천이고 카드 쓴 게 2억 5천 드러난 게. 네. 그다음에 본인의 월급이 3억이에요. 월급인데 공무원으로 일 안 하는데 월급 타갔잖아요. 네. 이 5억 5천이 저는 드러날 거다. 이래 보이고 제가 이제 배소연 사건은 단순하게 법인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면 혐의가 많아요. 첫째는 배소연 씨가 이게 카드 가지고 샌드위치 값만 한 달에 100만 원 놓다 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재명 혼자 묵겠어요? 그 옆방이 있잖아요. 2,402호. 거기에 샌드위치하고 김밥 갖다 준 거죠. 이게 바로 횡령배임의 유사 선거 사무실입니다. 이것도 문제되고 그다음에 지금 배소연이가 집이 4채입니다. 집이 4채. 이 자금 추적 상속세가 없었다. 이것도 있고요. 네. 앞으로 이게 저는 배소연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사가 여러 개로 확장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한 법보다 주목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한 말씀 말씀만 해주실래요? 예. 아까 근데 그 한동훈 장관 네. 만약에 이재명이가 뭐 시점을 골라가지고 회기 중에 내를 구속영장 쳐달라고 막 자기가 주문하고 있잖아. 이걸 한동훈 장관이 아니 식당에 예약하느냐 식당에 예약하듯이 마음대로 이렇게 기간을 자기가 정하느냐 이렇게 희한한 특별 대접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반격을 날렸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교도소도 본인이 예약하는 게 아니야. 검찰이 시간표대로 가는 거지. 교도소를 내가 언제 뭐 8월 달에 가겠다, 9월 달에 가겠다, 내년에 가겠다 예약하듯이 식당 예약하듯이 교도소 예약도 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대로 판사가 결정하는 대로 들어가라. 마지막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